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요, 딱 하나의 숫자로 압축됩니다. 바로 260만 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숫자예요. 260만?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생각해 보세요.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고요. 이제 길을 걷다 만나는 20명 중 1명은 우리와 함께 사는 외국인 이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마주한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우리는 과연 그들과 함께 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그럼 이 엄청난 인구 변화가 왜 시작됐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경제 때문입니다. 여기 베트남에서 온 당티 마이리 씨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처음엔 그냥 육지에서 배를 어떻게 만들지 하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한국에 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산업의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조선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핵심 산업들이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일할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젊은 세대는 힘든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력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그냥 공장 문 닫아야 할 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조선업에서 새로 뽑는 인력 있죠. 10명 중에 거의 9명, 정확히 86%가 이주 노동자라는 거예요. 만약 이분들이 없다면 글쎄요, 말 그대로 우리 경제의 엔진이 멈춰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나 중요한 인력들을 우리가 과연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시스템의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고용 허가제라는 건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력이 부족한 곳에 임시로만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예요. 이 제도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한번 보세요. 자, 한 노동자가 한국에 왔습니다. 열심히 언어도 배우고 기술도 익혀요. 한 3년쯤 지나면 이제는 정말 베테랑, 숙련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딱 4년 10개월이 되면 그러니까 일이 손에 완전히 익어서 가장 생산성이 높을 바로 그때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 가르친 숙련공이랑 오래오래 일하고 싶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제도는 계속해서 초보자들을 데려와서 힘들게 가르쳐 놓으면 다시 내보내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과 제도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일터 이야기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볼까요?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 바로 편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데이터 보고 좀 놀랐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흔히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한국계 중국인 동포들을 남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오히려 20%나 늘었대요. 반대로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은 그만큼 줄었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같이 지낸 시간은 더 길어졌는데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졌다니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타는 버스를 운전하시는 황용석 씨 같은 분들은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세요. 특히 미디어에서 자꾸 부정적인 모습만 비추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갖는 편견과는 정반대로요.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막연한 두려움이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우리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 땅에서 나고 자라는 아이들, 바로 다음 세대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몽골에서 와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소연 씨의 고민을 들어보면 마음이 좀 아픈데요.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한대요. 엄마, 나는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몽골 사람이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아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이런 개인의 혼란과 고민은 결국 시스템적인 문제로 드러납니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한국어가 서툴다 보니 교육 정보를 얻거나 학업을 지원해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겠죠. 이게 그냥 몇몇 아이들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지난 10년 사이에요. 우리 학교에 다니는 이주 배경 학생들이 무려 3배나 늘었어요. 3배요. 이제는 정말 우리 교육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거대한 숙제가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적인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모순된 제도,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 전문가의 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인과 함께 사는 건 더 이상 좋고 싫고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피할 수 없는 현실, 필연적인 일입니다. 라고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분들을 그냥 부족한 일자리를 잠시 메우는 노동력이나 부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곁에 사는 이웃으로 바라보는 것. 모든 건 바로 이 시선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우리 직장 동료이고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이고 내 아이의 친구이기도 하니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당신들과 동등한 이웃으로 맞이할 준비가 정말 되셨나요? 라고 말이죠.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